지금 시장의 폭락론을 갖다가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맞춰놓으려고 근거를 갖다가 가져오시는 분들이 억지로 숫자를 갖다가 가져오신 거고요. M1 나누기 M2 시장과 주택시장 상관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과거의 사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거 무슨 수로 설명할 겁니까? 부동산 증시 못 믿어. 돈 몰리는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지금 가계 유동성이 앞으로 축소해 갈 것이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과거란다. 지난주에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유동성이 그러니까 M1, M2 시장 빠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M1, M2 이거에 대해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본원통화가 있고요. 본원통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돈을 찍어내서 발행하는 통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신용팽창 과정을 거치면서 M1 신용통화로 팽창되는 과정에서 M1 시장이 뭐냐? 내가 직접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과 언제든 수시로 월급 통장이라든지 수시 입출금 가능 통장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합쳐서 M1 통화량이라고 하지. 그리고 2년 미만의 예적금 아니면 금융상품 이런 걸 다 포함시킨 게 M2 시장이에요.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적금을 갖다 2년짜리 들었어. 2년 만기야. 그럼 2년 동안 그 돈은 묶여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넓은 통화량 폭으로 보게 되면 M2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M1, M2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M1, M2가 축소하지는 않는다.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뿐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M1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청 기준으로 해서 2022년 2월달 현재 1346조 원, 그리고 M2 같은 경우는 지금 3656조 원. 자,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가지고 통화량이 주는 게 아니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줄어드는 것 뿐이다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하프유님 M1에서 M2를 갖다 나눈 걸 시장을 살펴보셔야죠. 자, M1에서 M2를 나눈다는 건 의미는 뭐냐? M2 시장은 실질적으로 2년 미만의 금융상품. 내가 이걸 현금화 시킬 수는 있지만 뭐 유약금 같은 걸 내야 돼. 그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 갖다 내가 포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즉각적으로 현금화되는 건 아니야. M2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M1에서 M2를 갖다 나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가게나 기업이 지금 앞으로 뭔가를 투자하려고 현금화 시키고 있는 비율 를 M1에서 M2를 나눈 걸 갖다가 현금 이걸 갖다 정식 용어는 없는데 저는 유동성 확보율이라고 이야기해 놓을게요. 그냥 유동성 확보율.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M1에서 M2를 나눈 부분. 자, 지금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M1에서 M2 사람들이 현금을 갖다가 현금 확보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금 확보율이 지금 이 붉은색 선을 보세요. 붉은색 선이 유동성 확보율이라고 제가 가칭으로 다른 제목인데, 자, 최근에 2020년 지나서 코로나 때문에 집값 오른 거야. 시중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어. 시중에서 유동성 확보율이 너무 높아. 그래서 폭등했던 거야, 가격이.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유동성 확보율이 떨어져 가잖니. 그래서 집값 떨어진 거야. 자, 지금 폭락론자들이 이 가계 유동성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자, 지금 뒤에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은 KB 부동산 상승률이에요. 월간 상승률. 야, 봐봐. 가계 유동성 확보율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집값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 이게 가계 유동성 확보율이 점점 더 떨어지면은 집값은 더 폭락할 거야. 최근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응당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져. 그런데 사실상 딱 2018년 9월만 보더라도 현금 유동성 확보율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급등한 시점도 나타났어요. 과연 그러면은 2022년 2월달 이후 계속 현금 유동성 확보율이 떨어지면 집값은 폭락할 것인가? 자, 이거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이 구간을 갖다가 사실은 2014년부터 봐서 그래. 특히 요즘 하락론자들이 2000년대 이후 자료 들고 와가지고 야 현금 유동성 확보율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더 떨어지게 되면은 집값 폭락할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왜냐, 유동성 확보율 위에는 지금 제가 2014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뽑아봤는데, 자 1997년으로 뽑아보자고. 1997년부터 그 기간을 넓혀보자고. 과거에 2005년도에 이때도 유동성 확보율 M1 나누기 M2 상당히 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22%까지 떨어졌어. 야, 그럼 이 구간 동안에 집값이 폭락했겠구나. 자, KB 차트랑 한번 같이 볼까요? 웬걸? 이 구간에 유동성 확보율이 이렇게 폭감하는 사이에 2006년 11월 현금 유동성 확보율이 떨어지는데 왜 2006년 11월에 이런 폭등, 지금까지 역대 없었던 폭등이 나타났던 거야. 이거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11월 12월 미친 폭등이 나타났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유동성 확보율이 아까 22%까지 떨어졌던 시점, 22%까지 떨어지는데도 주택가격이 2008년 4월 달에 폭등을 나타냈어요. 폭등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주장에서 아니 지금 이게 또 유동성 확보율이 떨어지면 주택가격 폭락할 거야 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인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 유동성 확보율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더 폭등했던 사례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폭락론자들이 지극히 최근에 이 차트만 가지고 야 집값 이제 폭락하잖아 하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과거의 차트를 보면 유동성 확보율이 떨어질 때 더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도 이게 유동성 확보율과 M1 나누기 M2 시장과 주택시장의 상관관계를 따지시는 분들에게는 이걸로 한번 이 차트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뽑아봐요. 차트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들 많잖아. 자, 그러니까 이 구간을 보자고요. 2005년 7년 M1 나누기 M2 시장이 34.5%에서 22%까지 떨어졌어. 이 구간에 오히려 폭등이 나타났다고요. KB 서울 기준입니다. KB 서울 매매지수는 2005년 7월 유동성 확보율이 폭감해가는 시기 44.5에서 60.33인가 83인가 폭등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유동성 이 부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사실은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이 많고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걸 맹신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만 데이터를 갖다가 확장시켜서 보시자고요. 지금 시장의 폭락론을 갖다가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맞춰내려고 근거를 갖다가 가져오시는 분들이 억지로 숫자를 갖다가 가져오신 거고요. 유동성 그러니까 M1 나누기 M2 시장과 주택 시장 상관관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과거의 사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거 무슨 수로 설명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 이 유동성이란 부분보다는 좀 더 무언가 시장을 갖다가 더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수급이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의 수급 문제, 주택시장 수급. 이건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왜 매도를 갖다가 사람들이 못하는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매도를 못하는가. 그리고 나서 우선 당장 거래량이 살아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 기능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려고 해야지 가격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잡으려고 하게 되면 다시 문재인 5년이 윤석열 5년에 똑같이 데자뷰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돈 물리는 은행 통화량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살짝 해당 기사 내용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차트를 갖다가 통화량 M1, M2 이걸 갖다가 제가 M1, M2 감소하는 게 아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다만 상승 속도가 낮아질 뿐이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M1에서 M2를 나눈 시장을 한번 살펴봐라 하고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차트 또 이걸 가지고 또 하락한다 폭락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길래 한번 이번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